안녕하세요. 카잼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차는 2019년형 혼다 CR-V 터보 4WD 투어링입니다. CR-V 터보의 이어 모델이고요. 연식 변경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관적인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혼다의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링을 갖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파일럿과 마찬가지로 저렇게 RR이 박힌 헤드램프와 그리고 크롬 바를 크게 댄 그릴이 전면에서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방향지시등을 보시라고 비상등을 켜뒀는데 이렇게 방향지시등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데이라이트도 들어갔고, 하단에는 안개등과 저렇게 SUV의 전형적인 어떤 플라스틱으로 된 범퍼 아래 장식이 또 덧대어져 있죠. 보닛에도 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냥 딱 CR-V는 전형적인 SUV이긴 한데 그래도 좀 멋을 내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전면 대각선에서 볼 적에는 차의 어떤 좀 유려한 느낌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 역시 세대를 변경하면서 이번 5세대 CR-V에서는 많이 미끈해졌죠. 역시나 이런 그린하우스는 1열부터 2열을 지나서 뒤에 쿼터 글라스까지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내부에서 봤을 적에 시야도 상당히 훌륭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SUV여서 이런 휠 핸다에도 플라스틱으로 덧댄 휀다가 따로 또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도 또 플라스틱을 대어놔서 만에 하나 있을 오프로드에서의 데미지에도 대비한 모습입니다. 신고 있는 휠 타이어는 앞뒤 모두 235, 60R에 18입니다. 뒤로 돌아가면 차의 볼륨이 좀 더 살아나고요. 덩치가 큰 SUV 느낌보다는 테일램프가 지금 이제 니은자로 꺾인 그런 모습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형태가 들어갔잖아요. 이것 역시 파일럿에서 봤었던 그런 혼다의 이제 SUV들이 새로 갖고 있는 디자인 언어가 고스란히 반영이 된 모습이고요. 이 모델은 이제 터보의 오릴 드라이브 모델이고, 그리고 또 투어링 트림이라서 뒤에 참 붙은 배지가 많죠. CR-V의 VTEC의 투어링에, 게다가 저 리어 와이퍼 옆에는 오릴 드라이브 AWD까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역시나 비상등을 켜놨어요. 방향지시등을 보시라고. 저런 형태로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머플러드 트윈이 들어가서 약간 스포티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스포일러 장식도 이렇게 좀 덧대놔서 공력 성능에도 약간이나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일러도 자세히 보시면 그냥 일자로 쭉 뻗은 게 아니라 가운데를 살짝 구부려 놨죠. 그리고 루프에는 또 루프 레일이 있어서 어떤 전형적인 SUV의 그런 다목적성, 그리고 적재 공간의 확장성까지 챙기는 모습입니다. 네, CR-V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가 꽤 커요. 그래서 키로 이렇게 열어보면 열리는데 소리도 안 나고요. 지금 이건 제가 세팅을 요 정도 높이로만 열리게끔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누르고 있으면은 세팅할 수 있다고 써있죠. 그래서 원하는 높이만큼 올리고 누르고서 한 3초 정도 있으면 삑삑 소리가 나면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요 위치로 자동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닫혔을 적의 소리도 상당히 작아졌어요. 실린더도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어보면 좀 전에 이제 세팅했던 그 높이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이게 맥스인데 여기서 살짝 조금 더 올라가긴 합니다. 그리고 여긴 버튼 하나 더 있어요. 트렁크 여는 버튼이. 저 버튼은 근데 이제 닫히고 나서 그 버튼을 누르면 삑 소리가 나면서 잠기는 겁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덮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러니까 조수석 뒤쪽은 카시트가 달려있어서 접진 못하는데, 운전석 뒤쪽은 접어봤고요. 6대4로 이렇게 폴딩이 되는데, 이 정도면 뭐 웬만한 가구 정도가 아니라 유모차도 세워서 분리하지 않고 실어도 될 정도고요. 오른쪽엔 이렇게 자투리 공간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네트를 걸 수 있기도 하고, 또 시트는 이렇게 수동식이지만 접는 레버가 또 달려 있고요. 요 램프가 달라졌네요. 램프 디자인이 저 가운데 하얀 걸로 이제 오토로 할지 아니면 아예 끌지 아예 켜둘지를, 상시 켜둘지를 설정할 수가 있고, 요 가림막도 있고요. 굉장히 넓으네요. 트렁크 공간과 2열이 CR-V에선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밑에는 또 컴파트먼트가 있어서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저 조끼까지 들어있죠. 게다가 높이 조절도 돼서 지금 한 단 내린 건데 이러면은 조금 더 깊게 공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단차 나는 거 보이시죠? 저만큼 밑을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옆에는 이렇게 가림막 있는데 이것도 분리가 되네요. 그래서 이걸 떼버리면은 아예 옆으로 좀 가로로 긴 물건까지 실을 수 있게끔 단차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참 쓸모있게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이 바도 또 한쪽은 이렇게 고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걸고 고무의 탄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거는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시트를 언폴딩을 했을 적인데요. 언폴딩 했을 적에도 상당히 괜찮은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시트는 뒤로 리클라인이 살짝 됩니다. 이 가림막은 탄성이 있는데 의외로 저 손잡이가 없네요. 손 집어넣는 구멍이 있는데 그건 없고 그냥 당겨야 됩니다. 가이드도 없어요. 아, 저 안전벨트에 걸리네요. 지금 시트를 원터치 폴딩으로 해봤는데 작동하기는 쉽습니다. 이건 그리고 스마트 키에 있는 무선 시동이에요. 원격 시동. 이걸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리죠. 신형 소나타처럼 여기서 뭐 후진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시동이 걸리면 세팅해뒀던 온도로 실내 온도가 설정이 됩니다. 네, CRV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이런 세레머니와 함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올라가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저 패널에다가 쏘는 방식입니다. 가운데에는 이제 RPM 게이지가 맨 위에 있고 속도가 크게,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평균 연비, 그리고 순간 연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외기 온도, 그리고 트립 A 주행거리, 그리고 시간 이렇게 나오고, 계기판 조작은 이 버튼으로 다 하는데 운전대에서 3시, 9시 방향에 있는 버튼들, 9시 방향에 있는 버튼들은 메뉴 조작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창을 누르면 이제 바뀌는 게 보이실 텐데 트립, 콤파스, 휴식시간, 이건 구동력 배분, 그리고 체크포인트, 오디오, 그리고 블루투스 핸드폰, 이건 이제 단위 변환. 근데 메뉴가 하나도 이제 한글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운 건 이제 이전에 오디세이 파일럿 때도 마찬가지겠고, 이 내비게이션은 지원하진 않습니다. 아마 목적지 세팅을 하면은 나침반으로 방향 표시만 되는 정도일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운전자 피로도 레벨을 저렇게 운전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운전 패턴에 따라서 차가 판단해서 저렇게 커피 마시면서 쉬라고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여긴 구동력인데 이 차는 사륜 구동이잖아요. 그래서 구동력이 네 바퀴에 각각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이런 패널 방식을 이용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빔을 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은 적게 들어가면서 그래도 운전자에겐 편의를 돕는 사양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스포크에는 마찬가지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띄우는 메뉴 화면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이걸로 설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RPM 게이지가 크게 뜨죠. 이거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한다 안 한다를 보여주는 거고요. 참 편해요. 볼보 차만큼이나 편한데 얘 누르면은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바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지금 차선이 떴죠, 양옆으로. 그래서 차선 유지하면서 차가 알아서 가는 거고, 스티어링 열선도 여기 들어있는데 좋습니다. 이 불이 여기만 들어와요. 계기판엔 어떤 표시는 안 되는데 굳이 뭐 표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화면이 크진 않습니다. 차지하고 있는 요 면적에 비해서 이만큼이 지금 아예 그냥 날리는 공간이죠. 그리고 홈이 있고 오디오가 있고, 홈 들어가면 메뉴도 참 단출해요. 그래서 매뉴얼 굳이 안 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이 바로 연동이 되는데 얘는 아틀란 맵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케이블을 이용해서 핸드폰, 스마트폰을 연결하면은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구글 카플레이 모두 지원합니다. 미러링으로. 다시 홈으로 가보면 메뉴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디오, 정보, 스마트폰 연결성, 전화, 설정, 앱 목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설정에서 보면 차량에서 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번역의 어떤 문제, 약간 디테일에서 떨어지는 걸 수는 있죠. 언제나 이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는 이가를 같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은 작은 부분이지만 웃긴
범위죠. 그러니까 요즘 차들 리뷰하면서 보면은 너무너무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이런 것까지도 쪼개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탄할 때도 있는데, 가끔은 이런 것까지 운전자가 알아야 될까? 너무 투머치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CRV는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메뉴는 이렇고요. 이 조작감도 괜찮고 또 무엇보다 지문이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화면에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카메라가 떠요. 보세요. 화질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전전 세대 어코드 때도 그때부터 들어갔었던, 그리고 또 크로스 투어에서도 들어갔었던 그 기능 그대로가 탑재된 것 같습니다. 얘는 근데 왼쪽 깜빡이에서는 안 돼요. 오른쪽 깜빡이만 되는데, 오른쪽 깜빡이 켰을 적에는 저 사이드 미러로 못 볼 수 있는 사각지대가 아무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집어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깜빡이는, 카메라는 여기서도 누를 수가 있어요. 방향지시등의 버튼인데 지금 아이콘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그냥 바로 또 화면에 카메라로 비춰줍니다. 이것도 뭐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쓸 수 있는 기능이긴 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를 아예 비활성화하거나 파킹 어시스턴트를 비활성화하거나 하는 기능들은 이쪽에 모아놨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도 있어서 이걸로 아예 꺼버리거나 아니면은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물리 버튼으로 밖에 빼놨습니다. 중단을 보면은 위에 저런 화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메뉴를 물리 버튼으로 빼놨어요. 참 편합니다. 공조장치라든지 열선들을 다 빼놨고요. 사이드 미러에 열선 들어오는 것들도, 뒷유리 열선도,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쪽에 있고 오토 홀드도 브레이크 홀드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콘 기능, 좀 더 연비 운전을 하게끔 세팅하는 버튼이고요. 기어 노브가 잡아보면은 참 좋습니다. 만드는새도 뭐 나쁘지 않아요. 옆에서 보더라도 뭐 이런 플라스틱과 우레탄을 섞어놨는데 괜찮습니다. 파일럿에서 버튼식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변속기가 상대적으로 이 센터펫이 앞에 붙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공간은 여전히 활용하기가 넓게 쓰기가 좋습니다. 이쪽에 12V 아울렛이 있고요. 공간이 있고 또 컵홀더 2개가 있고 날개까지도 잘 갖췄고요. 또 밑에는 이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참 재밌는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SUV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재 공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보시면은 얘는 이제 암레스트인데 암레스트는 확장도 가능하고요. 축소했으면은 열면은 또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매직 트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하면 암레스트와 요 위에 또 별도의 아래에 공간을 쓸 수가 있고, 이걸 밀면은 바로 또 더 깊은 공간이 나타나고요. 또 이 암레스트를 아예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무버블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 암레스트 만드는 새도 참 좋아요. 그리고 이 밑에도 패드를 잘 대놨습니다. HDMI 슬롯, 그리고 1.5A, 1.0A,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이 있네요. 그러니까 12V 파워 아울렛이 얘는 앞에만 2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뒷자리에는 12V 파워 아울렛은 아니고 2.5A짜리 USB 포트만 2개 갖췄습니다. 그리고 또 도어 포켓도 보면, 지금 운전석 쪽을 보여드리겠는데 3칸이 있는데 3칸보다도 이쪽에 더 깊습니다. 더 깊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PT병은 옆으로 누워서 놓을 수도 있겠고 우산을 놓을 수도 있겠고, 참 공간 활용은 좋아요. 이 밑에도 또 뚫어놨고요. 글러브 박스도 큼직하진 않네요. 깊은데 안에 어떤 별도의 부직포 처리를 해놓진 않았어요. 요 위에도 뭐 센터 스피커가 있긴 한데 뭘 올려두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CRV는 예전부터 아주 패밀리 SUV의 대명사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격? 그거는 이번에도 여전히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에는 선글라스 케이스가 있는데, 선글라스 케이스를 한번 또 이렇게 하면 후사경이 있죠. 그래서 뒤에 승객이 뭐하고 있는지 잘 관찰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트를 좀 세우다 보니까 저 아이 있는 가운데 시트부터는 잘 보이는데 왼쪽 제 바로 뒷자리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선글라스 케이스 안에도 참 일반 부직포가 아니라 약간 그 고무 느낌 나는 부직포를 잘 대놨어요. CRV 시트는 몸을 편안하게 받쳐주는데요. 일단 사이드 볼스터라든지 아니면 허벅지 받침도 적당히 튀어나와 있어서 따로 별도로 조절을 할 수는 없지만 어디 하나 뭐 배기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통풍은 안 되지만 열선만 깔려 있습니다. 네, CRV 2열 공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앞자리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춘 건데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서 무엇보다 레그룸이 지금 주먹 2개 이상, 2개 반, 3개까지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레그룸이 나오고요. 바닥도 지금 평지 수준으로 거의 평평하고요. 다리 내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그냥 상당히 편합니다. 지금 뭐 발목까지도 다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발목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공간이 있고요. 제가 시트를 항상 최대한 낮춰서 앉는 편인데, 그럼에도 이 정도면 요 근래 만나본 차 중에는 발 넣는 공간이 제일 넓지 않나 싶습니다. 머리 공간은 지금 주먹 하나 이상, 1개 반 정도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요. 창문도 잘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C필러가 두껍긴 한데 이쪽 창이 그래도 뒤를 바라볼 적에 꽤 크게 뚫려 있어서 이 부분도 간혹 가다가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열 시트는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근데 폭은 좁고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시트를 젖혀봤는데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당겨서 그냥 요만큼 눕히는 수준. 여기서 한번 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략 5cm 정도만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창문은 내려보면 끝까지 내려가진 않습니다. 지금 도어 형태 때문에 여기에 걸리고요. 2열에도 열선이 들어갔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 이렇게 2개의 2.5A짜리 슬롯이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3존 공조 장치는 아니고요. 온도 조절할 수 있진 않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센터 암레스트가 있는데 컵홀더가 이렇게 2개 있죠. 구멍만 이렇게 뚫어놨어요. 지지하는 힘은 괜찮고요. 이쪽 뒤에는 스키스루가 별도로 뚫리진 않습니다. 지금 시트는 그러니까 4대6으로만 접을 수 있는 사양이고요. 지금 이제 카시트를 달아봤는데, 카시트를 달고도 이 암레스트를 내릴 경우에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에 보통 쓸렸거든요. 근데 쓸리지도 않고, 이 정도면은 카시트를 장착을 하고도 가운데에 한 사람이 또 앉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CR-V는 거주성이 굉장히 좋네요. 2열 공간감이 특히나 좋습니다. 네,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혼다 CR-V는 2열의 거주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특히나 카시트를 장착하고도 이 가운데 자리까지 성인이 앉기에도 손색이 없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전벨트도 잘 돼 있고요. SUV 리뷰할 적에 한번 조작법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했어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요 옆에 있는 안전벨트를 이용하면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2군데 그러니까 결속하는 방식이죠. 일단 제가 앉아서 해보면 누르고 또 하나의 버클을 반대편에 채우면 이렇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훌륭하죠. 이 영상은 2열에 카시트를 장착하고서 아이를 태웠을 경우에 어떤 공간감과 거주성이 보여지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이고요. 뒤에 태운 아이는 3살짜리 아이고 130cm에 몸무게는 13kg 정도입니다. 원태야 어때? 응? 차 좋아? 네. 좋아요? 네. 뭐가 좋아? 이거. 카메라가 좋아? 택시. 택시가 좋아? 네. 택시가 제일 좋아. 아빠가 운전하는 것보다 택시가 더 좋아. 네, 이제 혼다 CR-V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어떤 뭐 진동이라든지 소음 이런 부분은 암레스트 쪽에선 살짝 진동은 있고, 브레이크라든지 엑셀러레이터에서도 진동은 없습니다. 특이하네요. 요 도어 쪽 암레스트에서만 진동이 조금 있어요. 그거 외에는 괜찮습니다. 이 CR-V가 갖고 있는 엔진은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이고요. 190마력 최고 출력에 24.7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냅니다. 그리고 구동 방식은 4바퀴 굴림 방식이고요. 살짝 저속으로 가는 포장도로에서도 약간의 어떤 노면음은 들어오네요. 앞유리는 두꺼운 것 같고 옆유리는 홑겹입니다. 어쿠스틱 글라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두께감이 좀 있습니다. 1.5 터보 가솔린 엔진의 맞물림 변속기는 무단 변속기고요. 그러니까 작은 배기량의 엔진도 역시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넣은 엔진인데, 여기에 변속기까지 CVT를 맞물려서 더욱더 효율성을 끌어올리려고 한 세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노면을 지나갈 적의 느낌은 살짝 무른 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적당히 잡아줍니다. 그럼에도 어떤 패밀리 SUV로는 단단한 쪽으로는 마냥 가지 않은 세팅이에요. 상당히 뭐 주행하기 편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킥은 CR-V가 갖고 있던 그런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는 새로운 혼다의 언어를 스타일링을 적용을 했지만 성능적으로는 이 킥은 CR-V가 갖고 있어야 할 그런 모습을 유지를 잘 했습니다. 시야도 상당히 좋고요. 또 이 A필러 역시 좀 가늘게 뽑아내서, 그리고 또 이 윈드실드가 상당히 누웠잖아요. 그래서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은 그냥 쑥쑥 지나가는 느낌이고, 옆에서 들어오는, 지금 항구 근처인데 횡풍 영향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무단 변속기라서 조금은 전보다는 더 개선이 됐긴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제 풀악셀 해보면 다운시프트를 확 한 단 떨어뜨리면서 더 큰 힘을 내서 RPM을 솟구치면서 나가는 그런 맛은 덜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얘는 S모드하고 스포트하고 로우 기어도 갖고 있어서 S모드로 두면 순식간에 어떤 RPM을 한 500, 600 RPM 정도는 더 올려서 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저단을 좀 더 큰 힘을 내려고 하는 세팅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확실히 그래도 어떤 전형적인 SUV여서 이런 좀 매너를 밟아보면 차의 롤링이라든지 피칭까진 모르겠지만 롤링은 확실히 느껴져요. 이 부분은 뭐 세단처럼, 세단이든 뭐 외건이든 해치백이든 낮은 차가 아니고서는 높은 SUV의 구조적으로 아무리 뭐 쪼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는다 싶으면 차가 가까워지면 이렇게 사인도 줍니다. 지금 일부러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보여드린 건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제동을 걸지 않는다, 제동하지 않는다 싶으면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깜빡깜빡거리고 계기판에서도 깜빡깜빡거려요. 이것도 어떤 운전자 보조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속 50km에서 세트를 해보면 지금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가 모두 작동을 하는 건데 60km까지 올려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속도를 알아서 줄이죠. 그리고 턱을 넘어서 또 이제 앞차가 속도를 내면 또 쫓아가고요. 그리고 또 스티어도 오토 스티어가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차선에 붙으면 살짝 안으로 들어가고, 이전에 뭐 파일럿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오토파일럿이 부자연스럽진 않은데 그래도 다른 브랜드에서 세팅하는 것보다는 조금 세게 제동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홀드도 들어있어서 오토 홀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카메라도 도움이 되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타이어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그런 거는 살짝 있습니다. 지금 뭐 18인치 휠 타이어를 신고 있는데 노면에서 소음은 좀 올라오는 편이고요. 제동 성능도 뭐 나쁘진 않아요. 지금 살짝 세게 밟아봤는데 즉답식입니다. 이 차가 그리고 중량이 꽤 가벼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차의 운동 성능과 뭐 연비적인 부분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CR-V는 뭐 어떤 퍼포먼스랑은 아예 그냥 거리가 있는, 물론 이름을 CR-V 터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뭐 터보가 옛날처럼 뒤에 엠블렘 뒤에 터보라고 붙었다고 그래서 어떤 고성능을 뜻하는, 그러기보다는 연비 세팅이라든지 그런 다운사이징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오른쪽 깜빡이 켜면은 들어오는 카메라는 뭐 예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반만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계기판에 띄운다거나 그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우리가 갈 때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보면서. 그리고 특히나 램프 같은 데서 인터체인지 빠질 적에 보면은 뭐 이번에 빠져야 될지 아니면 바로 다음에 빠져야 될지 이렇게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근데
근데 그럴 적에 깜빡이를 켜면 순식간에 지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차간거리도 나오고 이런 건 좋아요. 그리고 CRV가 이렇게 후진을 넣어보면 카메라가 세 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차할 적에 이 가이드라인이 바퀴 꺾이는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왜곡 없이, 얘도 마찬가지로 라인은 꺾이는데 이 첫 번째 카메라는 더 넓게 보여주는 거고요, 광각으로. 얘는 광각은 좁히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 얘는 바로 밑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것도 뭐 세분화해서 비 오는 날이라든지 악천후 때 기상이 안 좋을 적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죠. 확실히 CRV가 어떻게 보면은 도시명 SUV의 초창기 멤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명 SUV라면 자고로 어떤 세팅에 어떤 편의사양과 무엇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지를 잘 캐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여전히 다루기 쉽고 아주 친숙한 차인 것 같습니다. 하이테크를 집어넣는 게 요즘 차들의 어떤 트렌드라고 한다면 CRV가 그렇다고 하이테크적인 부분에서 떨어지느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다 센싱이 모든 트림에 다 기본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루기 쉬운 차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도 혼다 CRV는 갖고 갈, 변하지 않을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그래서 시승을 이렇게 일부러 좀 도심에서 턱 많고 어떤 속도 제한 많고 이런 데서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주행을 해보니 이 1.5L 터보 가솔린 엔진과 무단 변속기의 조합은 효율적인 부분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요. 얘가 지금 복합 연비가 12점 몇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성능, 주행 성능도 이렇게 지금 악셀링 출발할 적에도 바로바로 나가고,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또 부드럽고 매끈하게 나가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런 턱을 넘을 적에도 너무 단단하지 않게 약간은 부드럽게 물컹하게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 아까 보셨던 그 트렁크 공간, 그리고 2열 공간, 거주성과 적재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SUV로서 갖춰야 할 첫 번째 필수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2019년형 혼다 CRV 4WD 투어링 모델 시승을 했고요. 여전히 상품성은 훌륭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승은 해외 시승이 될 것 같은데 차가 어떤 게 나올지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은 기대하는 건 알티마인데 이게 지금 뽑기여가지고 가서 타보고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이 될 것 같은데 빠르게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